오늘 메이커스 여름 설명회 문을 열어주실 첫 번째 강사님은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만큼 수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독보적으로 수업을 이어오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한국 외국어 고등학교를 비롯해 미국 대치동, 압구정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풍부한 강의와 학원 운영 경험을 쌓아오신 분이며 학생 한 명 한 명과의 진심 어린 소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럼 메이커스 매스 대표 강사 조성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커스 수학 대표 강사 조성입니다. 제가 오늘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효과적인 수학 공부 순서, 그 다음 시험 추세와 제 수업 내용, 그 다음에 제 수업의 특징, 그 다음 바른 공부 습관으로 SAT 800과 AP 5점을 받는 법,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수업 후 반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자세한 이력은 저의 그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바로 설명해 진행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수학 공부 순서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어머님들이 유학을 갈 때건 혹은 지금 수학을 듣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좀 더 빨리 하는 게 좋을지, 좀 더 천천히 하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십니다. 아이들이 가능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저는 8학년 때 지오메트리를 추천드리고요. 9학년 때 알제브라 2, 10학년 때 프리캘, 11학년 때 AP칼 ABBC, 12학년 때 스탯이나 멀타이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SAT를 조금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 10학년 때 SAT를 끝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P 프리칼을 끝낼 수 있고 순서대로 11학년이 돼서 AP칼, AB 과목 혹은 BC 과목을 끝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조금 수학을 빨리 해놔야지 다른 과학 과목이나 다른 AMC나 다른 수학들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진도 위주의 수업은 좋지 않습니다. 너 누가 했다고 그걸 맞춰서 무조건 진도만 빨리빨리 나가는 학생들이 있고요. 어느 정도 심화가 있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응용력을 키울 수 있는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좋지 그냥 진도만 빨리빨리 빼는 수업은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아이의 상황에 맞게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 상황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이렇게 하면 안 좋다 혹은 아이들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 안 해준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상황에 맞춰서 그 수학을 순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그런 게 허락된다면 수학은 조금 더 빨리 듣는 것이 당연히 좀 더 유리합니다. 시험 추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P 프리칼큘러스는 작년에 처음 만들어진 시험입니다. 이번 연도에 또 바뀌었죠. 하이브리드로 바뀌면서 지오메트리와 알지브라 2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아이들은 프리칼 수업을 듣고 시험 준비가 가능합니다. 프리칼 전체 책을 커버하지는 않고요. 다 커버를 하되 매트릭스 섹션과 벡터스, 매트리스, 코닉 섹션들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폴러 부분을 생각보다 많이 강조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시험이 포함이 되죠. 만점은 넉넉 잡아서 76% 정도를 받아준다면 스코어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AP칼 ABBC 시험입니다. 2000년부터 한 번도 변화가 없었던 시험인데요.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되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살짝 말씀을 드리면 멀티플 초이스 MCQ 퀘스천을 컴퓨터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RQ 퀘스천을 종이로 풀어서 내게 되는 겁니다. 다른 큰 변화는 없고 시간이나 문제 숫자나 이런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AB는 보통 21% 정도, BC는 왔다 갔다 하는데요. 42%에서 45%의 학생이 5점을 받는 시험이므로 어려운 테스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는 어려운데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이유들은 대부분 많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결과가 일반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만점 범위 넉넉 잡아서 한 74% 이상을 받아준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SAT 매스입니다. SAT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디지털 매스로 이제 변한 지 3년, 4년 됐죠.
아이들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바뀔 수 있고요. 모듈 1은 똑같은 시험 22개를 푸는 거고 그 시험을 잘 보냐 못 보냐에 따라서 모듈 2에서 좀 쉬운 버전, 어려운 버전으로 가게 됩니다. 지오메트리와 알gebra 2, 그 다음에 조금의 프리칼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알gebra 2를 끝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끝냈다고 하면은 알gebra 2만 가지고도 SAT 시험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내용을 못 끝내고 가기 때문에 조금의 프리칼 내용을 공부하면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이한 점은 난이도가 매년 다릅니다. 언제가 쉽고 언제가 어렵고 이렇게 굉장히 랜덤해가지고 어떤 난이도, 어떤 테스트가 쉽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모니터링한 바로는 작년 8월, 재작년 8월 시험이 상대적으로 쉬워서 아이들의 시험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처음 출제됐을 때보다는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만점 받기는 조금 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44 중에 44를 다 맞춰야지만 80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AP 피직스 1, 2 제가 여름에 또 수업하는 과목인데요. 피직스 과목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AP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테스트 중에 하나로 꼽히며 만점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피직스 전체 내용을 반으로 딱 잘라서 AP 피직스 1은 앞부분, AP 피직스는 뒷부분인데요. 피직스 자체가 4가지의 AP 시험을 갖고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은 시험, 한 과목으로 제일 많은 시험을 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뿐만 아니라 실험 내용, 그 다음에 일상생활과의 연관성까지 잘 이해가 돼야 되고 꼼꼼한 공부가 요구됩니다. 최근에 커리큘럼의 변화가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험이 리디자인된 후 AP 피직스는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호하는 과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여름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이해할 게 많아서 좀 서두르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과목은 지오메트리입니다. 지오메트리를 8학년, 9학년 때 많이 하는데 일반적인 도형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코र्스를 엉성하게 끝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오메트리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수학 용어들을 꼼꼼하게 한번 리뷰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됩니다. 되게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그 많은 theorem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지만 두 번째 필요한 증명을 공부하는데요. 당연히 영어로 이걸 다 증명해야 되는 만큼 증명 공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SAT에서도 30% 정도의 지오메트리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 그 다음에 SAT 기출문제를 많이 이용해서 지오메트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도움이 더 될 것입니다. 다음은 SAT 디지털 매스입니다. 물론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지만 굉장히 어려워하는 어떤 일정한 섹션들을 다 같이 리뷰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레벨 4, 5 문제, 킬러 문항이라고도 부르는 이 문제들은 추가 문제풀이를 합니다. 제 수업에서는 실수 없이 정확하게 문제풀이하는 연습과 시험 내용 전체 유형을 커버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킵니다. 다음은 알gebra 2 트리고노메트리 코र्스입니다. 이 수업은 SAT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수학 과목이고요. 언어 수준으로 챕터 1에서부터 10상 트리고노메트리 끝까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공부하며 어떤 학교들은 이제 이런 내용 전체를 못 끝내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YISS라든지 몇 개 학교들은 알gebra 2 내용을 전체 내용의 한 80%, 70%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우선 SAT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다 커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고노메트리를 넣은 이유는 조금 더 비중을 둬서 트리고노메트리까지 꼼꼼하게 끝내놔야지 SAT 보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진도를 적기까지 나가도록 했습니다. AP 프리칼큘러스입니다. AP 프리칼큘러스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코र्스인데 그 이유는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도 칼큘러스를 공부하지만 프리칼큘러스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수학이 약하다면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선행을 굉장히 추천을 하는 과목 중에 하나고요. 그 이유는 AP 프리칼큘러스라는 시험도 있고 이거를 알아야지만 AP 칼큘러스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게 좋고 AP 프리칼큘러스에 적용되는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합니다. 여름 동안에 전체 내용이 다 커버되죠. AP BC는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가 다르냐, 이거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칼큘러스 책을 전체로 봤을 때 전체를 3분의 2로 나눠서 앞부분을 공부하는 게 AP칼 A, B고요. 일반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많이 BC를 수강을 합니다만 학교에서 A, B를 무조건 듣게 하거나 수학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A, B를 추천합니다. 프리칼 내용 전체가 커버가 돼서요. AP 프리칼을 모를 경우에는 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고요. BC 부분은 AB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고 추가로 마지막에 3등분 했을 때 마지막 부분까지 AP 프리칼에서부터 전체 끝까지 내용이 공부가 됩니다. 추가로 여기서 써 있는 것과 같이 로지스틱 그로스, 폴러, 패러메트릭, 벡터, 테일러 시퀀스,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부분까지 공부가 되고요. 제 과목 중에서 칼큘러스 ABBC 기본반은 처음 칼큘러스를 접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거고, 전체 내용, AB 내용 전체를 커버하고요. 여름 때. 그다음에 BC는 전체 내용의 70%를 커버합니다. 또 하나의 반은 BC 온리 반이 있는데요. 이 반은 B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미분을 좀 알고 있는 학생들한테 적합할 것 같고요. 미분이 끝난 학생들은 미분에 자신 있다 한 학생들은 BC 온리 반을 듣고 나머지 뒷부분을 커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귤러 피직스 반은 물리의 기초를 공부하는 반입니다. 그렇지만 레귤러 수준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언어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요. AP의 연결을 쉽게 도와줄 수 있고, 이 코스에서는 메케닉 전체를 커버하고요. 웨이브, 전기 기본 내용까지 공부를 합니다. 피직스 1, 2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전체 피직스 책을 이거는 반으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반 앞부분을 공부하는 게 AP 피직스 1, 그 뒷부분을 공부하는 게 AP 피직스 2입니다. 1은 역학 부분까지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플루이드도 할 거고요. 피직스 2는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thermodynamics, heat, electricity, magnetism, optics, and modern physics 전체를 다 커버하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AP 머티리얼로 공부를 해서 자연스럽게 AP 준비까지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그냥 공식만 외우고 대입하고 이런 티피컬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문제들은 가능하다면 좀 새로운 방법으로 푸는 방법,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 생각의 폭을 넓히는 방법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제가 그런 문제들이 숙제로 보통 나가고, 복습할 때도 그런 문제 위주의 문제를 가지고 복습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제가 직접 학생들의 숙제들을 직접 채점을 하고 가능하다면 커먼트를 제공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물론 클래스의 실러버스가 정해져 있지만 아이들이 어느 부분을 어렵고 쉽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클래스의 중요도를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더 커스터마이즈된 클래스로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별 멘토링인데, 아이들하고 카톡이나 인스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아이들과의 자신감을 올려주고 공부하려는 의지를 조금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네 번째는 개인별 팔로우업입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 저 이거 안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쿼드라틱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팩터링을 모른다, 인수분해를 모른다 하면은 그런 학생들은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배포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커버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제 수업들은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다 녹화가 되어 있고, 수업 끝나고 나서 보통 한 3, 4개월까지는 계속 놔두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고요. 수업 머티리얼에서는 당연히 구글 클래스룸 자료들을 많이 써서 AP 같은 경우는 그쪽 자료들, AP 클래스룸 자료죠. 자료를 많이 써서 학교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그다음에 패스트 테스트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많이 써서 시험의 적용률을 높입니다. 구글 클래스 운영에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솔직히 다 있는데요. 제 말씀드렸던 구글 클래스 비디오 자료라든지 제 손풀이 답지라든지 그냥 답지, 그다음에 추가 문제점, 추가 문제에 대한 답지, 그다음에 오답 노트 템플릿 등이 제공돼서 아이들이 보면서 따라갈 수 있게끔 유도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이것도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가끔씩 유튜브나 학원
사이트에 제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봐줬으면 하겠다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이 부분 한번 리뷰해줘 하면서 수업 끝난 후에도 좀 팔로우업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멘토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카톡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같은 학생과 저번 주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오랜만에 겨울에 수업을 하고 이 아이가 이제 저희 클래스 실전반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전체 문제풀이가 시작되니까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을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 많이 틀렸네 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아이가 틀리고 나서 오답 노트를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숙제 파일이 200KB 그러면 한 열 몇 장 되거든요. 이 학생은 수학이 좀 약하고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는 파일 자체가 1MB, 뭐 어떤 거는 3MB 이렇습니다. 이건 20장이 넘는 오답 노트고요. 이거는 15장 정도 되는 오답 노트죠. 뭐 많이 틀리기 때문에 또 질문도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나씩 해드리고 있고, 뭐 결과적으로 시험 실전반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여기 성적이 가려져 있는데 성적이 한 3점 정도밖에 안 나와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저번 주 19일 날 제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답 노트 13장씩 하면서 공부를 해줬더니 이런 점수가 나오고 있다. 와, 너무 잘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아이들과의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건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SAT 보는 아이들,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요런 문제 이걸 꼭 노트하면서 이렇게 풀어라. 뭐 어머님도 지금도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강의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이걸 지금 메이커스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중간고사라든지 파이널이 있을 때 이쪽 개념들을 이걸 보고 한 번 더 체크해 주렴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올리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내용들 전체 내용이 자체가 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이들하고 카톡으로 많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 뭐 1, 2, 3, 4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다양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작년 시험 끝나고 이제 아이들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시험 끝나자마자 막 7월 8일 날 성적이 나왔는데 다 7월 8일 날 애들이 나온 성적을 저한테 보낸 것들입니다. 이 성적 중에 좀 한 명 정도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 2명이군요. 첫 번째 아이는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던 아이 중에 하나인데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독일에서 왔고요. 이 학생은 IB 시스템으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AP랑 맞지 않는 공부를 해왔고, 프리칼큘러스를 너무 모르고요. 삼각함수가 너무 못해서 제가 프리칼을 안 했으니까 AP, BC는 다음에 했으면 어떠니? 라는 얘기를 했던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스스로 선생님 저 꼭 하고 싶어요. 저는 끝낼 수 있어요. 뭐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왔던 학생인데요. 뭐 결과적으로 의지가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학생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의지가 있는 학생은 끌어주고 도와주면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제가 보고 또 한 번 의지의 중요성을 또 한 번 느낀 아이였습니다. 이 학생은 제가 과외도 굉장히 좀 오래 하면서 AP 칼 처음 들었을 때부터 선생님 저는 BC로 AB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고요. 칼큘러스를 그냥 드롭할까요? 이런 얘기도 했던 학생입니다. 그렇지만 뭐 끝내 계속 오다가 시험을 봤고요. 시험 봤는데도 그때도 못 본 것 같다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기복도 심했는데 결과가 5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건 참고로 SAT 자료고 뭐 이렇게 손편지 내용도 있고요. 딱 두 가지입니다. 아이들과의 대화가 굉장히 많은 편이다라는 걸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아이들이 이런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모티베이트 되고 그 모티베이션을 통해서 스스로 결과가 되는 아이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뭐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아이들의 자료들을 쉐어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더 남았는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오답 노트입니다. 좀 여러 학원에서 제 오답 노트 가이드를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가이드를 주고 템플릿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틀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물론 그래도 안 하는 아이들이 참고로 있긴 있습니다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오답 노트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날짜부터 6가지 포인트가 다 들어가게 하고요. 제가 직접 검사를 하고 잘했을 때는 잘했다, 못했을 때는 못했다 이런 피드백을 제공을 합니다. 물론 그래도 이렇게 처음에 오답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뭐 이것도 감사하죠. 안 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오답 노트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알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결과적으로 성적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제가 수업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요 페이지인데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아이가 이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못하는 학생, 축구를 맨날 하는데 축구를 못하는 학생, 게임을 매일 하는데 제일 낮은 레벨에서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공부를 하면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를 풀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선생님 저는 30분 풀었는데 많이 틀렸어요. 저는 그 30분 동안도 한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제로 할 때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완벽해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죠. 실수도 실력이다. 맞습니다. 실수도 실력이죠. 실수를 안 해야지 됩니다. SAT1 같은 경우에는 44개 중에 40개를 다 맞춰야 되는데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보통 230명 정도에 한 명이 800이라는 점수를 받습니다. 99%아일이 760인데 이게 두세 개 틀린 거거든요. 다 맞히기가 그렇게 힘든데 이런 꼼꼼함이 없는 학생들은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실수 안 하는 습관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도전과 성취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도전만 합니다. 도전, 다이어트 도전, 뭐 게임을 끊어야지, 이렇게 드라마 조금 봐야지. 도전만 하고 이렇게 바로 포기를 하죠. 도전, 포기, 습관이 생겨서 도전만 하고 포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전을 한다고 마음 먹은 이상 성취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점수를 만들겠다, 700점을 가겠다. 그럼 그때까지 나는 지금 4점이니까 5점을 가겠다.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그 도전하고 그걸 성취하는 습관을 가질 때 아이들이 더 성공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을 2개 정도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맞는 질문인데 우리 아이 수학을 10학년 때 혹은 9학년 때 AP칼 BC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수학에서는 한 서너 개씩 틀려갖고 왜 750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공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진도 위주의 공부만 많이 하는 학생이죠. BC는 실수를 많이 해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트라인 자체가 워낙 낮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5점을 받을 수 있는데 5점을 못 받는 이유는 꼼꼼함이 부족해서입니다. 수학 실력이 부족하지 않겠죠.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그런데 800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아이들이 꼼꼼하지 못하고 제대로 읽지를 못하고 100점 맞는 44개 중에 44개를 맞는 그런 연습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SAT 원반에서는 BC 끝난 애들도 많이 있고요. 이걸 800 받는 연습을 꼼꼼하게 시킵니다. 두 번째 많이 하는 질문은 수학 여러 과목 중에 어느 과목이 SAT 매스와 프리칼큘러스를 성공적으로 이사하는데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은 제 생각에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프리칼큘러스도 중요하고요. 알지브라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중에 정말 중요한 코र्스가 뭐냐 그러면 전 지오메트리하고 프리칼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지오메트리는 너무 저학년해졌습니다. 8학년, 9학년. 그리고 나서 나중에 SAT를 늦게 보는 학생들도 많죠. 11학년, 12학년 돼서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잊어먹어서 엉성하게 지오메트리가 공부됐을 때는 SAT에 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프리칼이 튼튼해야지 칼큘러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중에서 굳이 고르자면 다 중요하지만 지오메트리와 프리칼큘러스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습관이나 공부에 대해서 바른 습관을 참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굉장히 이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런 습관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을 잘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진 학생들 심지어는 최근에 학생들 누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식장도 다녀왔는데요. 그 학생들이 성공한 아이들을 보면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대부분이 머리가 좋아서 성공하지 않더라고요.
꼼꼼한 공부 습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할 때 성공적으로 공부라든지 나머지 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는 그런 바른 습관을 통해서 아이가 제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만 다른 여러 과목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세한 수업 스케줄과 실라버스 제가 디테일하게 제가 만들어가지고 프론트에 다 드렸거든요. 뭐 필요하시면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상담이나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